정규 시행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모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2023 개념적 사고 확률과 통계 이제 개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앞에 선생님 써놨던 이 OT 영상을 꼭 한번 확인하시고 그 OT 영상을 확인한 후 현재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내가 알아야 될 정보는 이미 OT에다 다 자세하게 써놨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이제 나갈 이 경우의 수 확률 통계인데 사실은 선택 과목이죠. 우리가 특히나 이 경우의 수하고 확률을 공부할 때 아마 대다수의 많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고2 때 이미 경우의 수 확률을 다 띄는 걸로 한번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원래는 고3 때 해야 되는 과정인데 보통 일반 고등학교는 전부 다 고2 때 이미 다 한 번은 정리를 하죠. 그런데 실제 이 경우의 수 확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분명히 내가 푸는 문제집 풀 때는 잘 풀렸는데 첫 번째는 수능 관련된 문제를 풀면 아예 손을 못 대겠네 라고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각각의 소단원을 배울 때는 이해가 잘 됐는데 나중에 문제가 막 뒤죽박죽 섞이죠. 예, 그러면 그때는 어때? 라고 하면 문제가 전혀 손도 못 대겠는데 라고 하는 경우가 또 생긴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왜 이런 괴리감이 생기느냐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공식에 따른 문제풀이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점이 발생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조해 준 거는 이제부터 우리 경우의 수 확률 풀 때 바로 그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내용들을 타파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꼼꼼하게 잘 보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냥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말의 뜻을 이해하는 수 있도록 말의 뜻을 설명해 줄 테니까 아, 이래서 이러한 원리가 발생을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배경적 지식을 먼저 설명을 해준다면 이렇게 지문이 나와요. 그러면 맨 처음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설정을 깔아줍니다. 여기다가 바로 배경을 깔아주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 아, 무슨 말이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게 해줘요. 자, 여기까지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뭐다? 제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제한 상황 발생, 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공식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브레이크를 걸어 놓는 거예요. 이것은. 자, 쉽게 우리가 비유해 볼까요? 라고 한다면 어떤 거에 비유할 수 있을까? 만약에 선생님한테 소고기하고 생선하고 먹어보자. 소고기하고 생선하고 먹을 때 뭐가 더 편합니까? 물론 맛있기로는 생선도 맛있고 소고기도 맛있죠. 그런데 만약에 먹는 입장에서 고기를 구워서 또는 불고기 만들어서 먹을 때 뭐가 더 편하죠? 하면은 우리는 누구나 다 소고기가 훨씬 더 편한데? 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소고기에는 쉽게 말해서 가시, 뼈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넣고 우물우물 씹으면 그냥 돼요. 그냥 마음 편하게 아구 먹으면 이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생선은 어떻죠? 분명히 생선살은 맛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생선의 뼈, 가시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뼈를 바르는 과정이 너무나도 번거롭고 어렵다. 그래서 생선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바로 얘가 그거예요. 공식 사용을 뭐한다? 방해하는 겁니다. 공식 사용을 할 수 없게끔 만들 거야. 이게 바로 뼈인 동시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풀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면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상황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명 뼈를 바르는, 가시를 바르는 이 과정을 거쳐달라는 뜻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죠? 문제 풀 때? 라고 하면은 항상 우리는 문제를 읽었으면 읽는 순서대로 문제를 푸는 게 정답이에요. 내가 문제를 읽었어? 예스. 그럼 문제를 읽은 순서대로 소화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뭐지? 만약에 일반적으로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버스를 타러 갔는데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어요. 줄을 왜 서 있을까? 이 버스 타려고. 오늘 버스 몇 번인데, 예를 들어서 144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144번 버스를 타려고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버스 타러 왔는데, 아이고, 사람들 줄 서 있네? 그러면 정상적이면 맨 뒤로 가서 줄 서 있겠죠. 예.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뭐를? 아, 이 앞에 서 있으면 이 서 있는 순서대로 버스를 타겠구나.
서 있는 순서대로 버스를 탑승하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 그게 바로 질서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뭐다? 제한 상황이 발생한다. 즉, 이 룰을 깨는 애가 등장하는 거야. 바로 합법적인 새치기를 얘기하는 거야. 합법적인 새치기가 뭐지? 물어본다면,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먼저 앞에 세워도 괜찮아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 라고 묻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첫 번째는 뭐예요? 노약자들.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 막 흰색 머리카락, 그죠? 예. 그러신 분이, 아이고, 여기 젊은이, 여기 144번 버스 가나요? 예, 할아버지, 여기 다 144번 줄입니다. 아유, 그렇구만, 고마워요. 아유, 맨 뒤로 가야겠다 하면서 막, 지팡이 짚고 계시는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가지 마시고요. 여기 맨 앞에 쓰세요. 라고 우리가 앞자리 양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여기 서 있는 내가 입장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뒤로 밀려와. 뭐지? 하고 이렇게 뒤로 밀려가면서 앞을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봤더니 어때요? 할아버지가 슬쩍 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외국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걸 딱 보면서 그냥 어르신이 먼저 타시는구나. 저거는 사회적 현재 몸이 약하신 분들이니까 사회적 약자가 타시겠구나. 오케이, 양보해야지. 그쵸? 합법적으로 양보하잖아요. 이런 경우들. 또는 임산부야. 뱃속에 아이가 있네요. 뭐 이럴 경우 어떡합니까? 양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갖고 우리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황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 해야 돼? 라고 하면 제한 상황을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한 상황 먼저 정리를 해라. 아마 여러분들 비행기 타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항에서 비행기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탈 때 줄 쫙 서 있죠. 하지만 뭐라고 나오죠? 자, K2665편 지금부터 현재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탑승하실 텐데요.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르신들, 노약자분들과 임산부, 그 다음에 장애우분들께서 먼저 맨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몸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먼저 배려하고 그 다음에 몸 멀쩡한 사람들은 순차적으로 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원래는 시간의 순서대로 하는 게 맞지만 그 룰을 깨는 게 누구다? 제한 상황을 먼저 나열해달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한 상황을 먼저 정리했습니까? 예스.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뭐 한다? 바로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해라. 이게 되는 거야. 자, 공식이 아니고요. 머릿속으로 상황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설계도를 한번 짜보자. 이게 되는 거죠. 머릿속으로 설계도를 짜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과정 후에 뭐 한다? 바로 식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요 과정 이후에 뭐 하자? 식정리를 하자. 다시 말하면 연산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는 반드시 첫 번째 선 상황 정리 후 식 정리. 뭐 하자? 선 상황 정리 후 식 정리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식을 쓰려면요. 탄생의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쓰려면 말이야. 요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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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을 다 만족해야 돼. 현재 이 5개의 규칙을 모두 만족한다면 이 공식 쓸 수 있어.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실제 우리가 아는 모든 경우에서 확률에서는 이 공식해서 요거가 안 된다면 어떡할래? 다시 말하면 요 3개만 만족하면 어떡할 건데?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공식은 완벽하게 쓸 수가 없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절대로 뭐 한다? 요게 설명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한 방에 하나의 공식으로 한 문제를 풀 수가 없는 설정을 깔아주겠어 라고 하는 게 목적인 거야. 그래서 이런 공식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설정이 안 된다면 너 어떻게 풀 거야? 그거에 따른 여러분들이 공식의 변형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 원리만 가지고서 문제를 푸시고 가급적이면 공식 사용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식 사용이 아니고 철저하게 몰루만 가지고서 원리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설명해 주는데 팁 이게 적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항상 상황 정리 시 상황 정리할 때라고 할게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라고 한다면 반드시 한 개의 상황을 정리할 때마다 한 개의 상황을 정리할 때마다 상황을 정리할 때마다 한 개의 상황을 정리할 때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반드시 상황을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주어진 상황을 업데이트한다. 업데이트하기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시문 만들기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업데이트하기 또는 현재 예시문 만들기. 자, 요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암묵적으로 생각을 하다면 하나를 생각하고 두 번째 생각하다 보면 앞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까먹는 경우가 생겨요. 그 까먹는 경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해서 잠시 후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텐데 그때 문제 풀이할 때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오늘은 첫날 강좌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보다는 일단 사전적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가슴에 꼭 새기시고요. 바로 다음 영상에서 이제 본 내용인 합사건, 곱사건, 수용도 설명 후 바로 문제풀이까지 순차적으로 착착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